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걸 바로 인정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죄책감이나 정신적 불안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범죄자들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일단 범행 부인. 물론 그 중에는 검거 시점부터 순순히 응하고 자백하는 놈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거를 들이대도 끝까지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변명, 남 탓, 죄를 전가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거의 정해진 코스 같죠. 근데 이게 보통의 그런 보편적인 범죄자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범죄자가 죄를 부인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인 이유, 낮은 도덕성도 있겠지만 일단 감옥에 가거나 죗값을 치르기 싫은 게 가장 클 거예요. 혹은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보편적인 범죄자의 심리와는 좀 반대되는 경우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남자가 살해됐는데 엄마와 딸이 각자 자기가 이 남자를 살해했다고 서로 주장하고 나선 거죠. 모녀가 각각 스스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1996년 경기도 시흥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16일 50대 남성 오 씨와 42세 여성 정 씨가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으로 급히 들어와요. 남성 오 씨는 칼에 찔려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응급조치를 했는데요. 얼마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돼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남성과 함께 병원에 왔었던 여성 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 남성 오 씨를 살해했다는 거죠. 갑자기 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범이 금방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아니면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범행을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 남모를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로 범행을 인정한 정 씨는 곧바로 경찰로 인계됐고요. 다음날 살인 혐의로 구속됩니다. 자, 그러면 정 씨와 오 씨,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전에 각자 결혼 경험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배우자와 실제로 이혼을 한 건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정보에서는 정 씨가 이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사망한 남성 오 씨는 아내가 가출을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내연남, 내연녀 또는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혼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사망한 오 씨를 남편 혹은 또 사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보고 내용을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 씨가 오 씨를 살해하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함께 살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죠. 이 내용은 정 씨와 정 씨 가족의 진술, 그리고 정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겁니다. 정 씨는 첫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에 너무너무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남편하고 이제 별거를 하고 제주도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살아요.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3년에 이 사망한 남성 오 씨를 만나게 됐는데 이때부터 악연이 시작됩니다. 오 씨가 정 씨에게 정말 심할 정도로 집착을 했고요. 성폭행까지 하면서 위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겁에 질린 정 씨에게 마치 남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녀의 전 남편보다 더 심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행을 하면서 너는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강요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강제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 씨가 세 번이나 이제 도망을 치려고 했었는데 세 번 다 걸려요. 발각이 되면서 엄청 맞아요. 한 달간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정말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그 후로도 폭행, 협박, 위협은 계속됐다고 해요. 결국에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것마저 실패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고 해요. 어떻게든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정 씨는 오 씨에게 감금당하다시피 하면서 동거 생활을 억지로 이어갔고요. 오 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1993년 사건이잖아요. 뭐 당시에 어떤 보수적인, 지금보단 보수적이었으니까 그런 시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오 씨에게서 벗어나려 했다가 실패하고 그 이상의 가혹한 폭행을 당하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내가 벗어나서 이 사람을 벗어나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그녀는, 그러니까 왜 도움을 청하지 못했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그녀는 오 씨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폭력은 끝이 없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경기도 시흥에 이제 어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 집으로 피신을 해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인 72세 이 씨가 시흥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집으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도망을 친 건데 오 씨가 못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그동안 어디에 숨든 다 찾아냈으니까. 아마 가장 먼저 이곳을 떠올렸을 겁니다. 오 씨는 정 씨가 어머니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 씨만 때리다가 나중에는 정 씨의 어머니까지 폭행을 하기 시작해요. 흉기를 휘두르는 건 그냥 보통 일이 돼 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황에 대해서 정 씨는 이렇게 말해요. 4월 16일에 오 씨가 만취 상태로 새벽에 내가 숨어 있는 엄마의 집까지 찾아왔고 엄마와 나를 때리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폭력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흉기를 빼앗아 새벽 2시 반쯤 오 씨의 가슴을 찔렀다. 이게 정 씨의 말입니다. 살해를 인정한 거예요, 본인의 말로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조사 결과 살인 흉기 등 뭐 증거도 명확했고요. 정 씨가 범행을 바로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정 씨의 범행으로 결론 짓고 수사를 빠르게 종결해요. 그런데 18일이 지난 5월 2일에 정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찾아와서 자신이 범인이라면서 자수를 합니다. 내가 죽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어머니의 자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건 직후부터 계속해서 내가 오 씨를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경찰이 보기에는 그냥 딸이 구속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뒤집어 써야지. 이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말 자체를 좀 믿기 힘들었던 게 아무리 오 씨가 뭐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칠순 노인이 그것도 할머니가 체격 좋은 50대 남자를 혼자서 제압하고 살해했다는 건 좀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경찰이 자신의 자수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때부터 이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 씨를 죽인 진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녀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칠순의 노인이 건장한 남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딸이 구속된 게 안타까워서 그러나 보다 했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아무리 여기저기 말을 해도 이게 먹히질 않으니까 여성 단체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요. 내가 진범인데 경찰이 믿어주질 않는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씨의 말을 들은 단체는 이 오 씨를 살해했다는 이 씨의 주장이 단순히 구속된 딸이 불쌍해서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신빙성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구속된 정 씨, 그 딸이에요. 정 씨의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할 수 있도록 이 씨를 돕습니다. 그렇게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경찰이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셔라 하고 진술을 들어봤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 씨가 진술한 그 범행 당시 상황이 딸의 진술보다 훨씬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여기에 이 씨의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있었거든요. 이 손자의 진술도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건 당시 손자가 할머니가 이제 흉기를 들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사건 현장에 정 씨는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 씨의 집에 사망한 오 씨의 친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와 있었대요. 이 사람도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는데 내가 범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비명 소리를 듣고 방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흉기를 들고 있었고 내가 찔렀으니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봤다. 라고 진술을 해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근데 구속된 딸 정 씨만 어머니 이 씨의 주장과 가족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이 두 사람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하면서 판단한 바로는 정 씨보다는 어머니 이 씨가 범인일 확률이 훨씬 높아 보였어요. 그렇게 경찰은 정 씨를 계속해서 추궁했고요. 결국 그녀는 어머니가 오 씨를 죽인 게 맞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씨와 정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경위, 그리고 두 사람이 대체 왜
서로 오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건지 그 내용을 전해 드릴게요. 1996년 4월 16일 새벽 정 씨의 어머니 이 씨의 집에 오 씨가 찾아옵니다. 그날도 만취한 상태였고요. 두 모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해요. 이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으면 이 어머니 그 주변에 사는 이웃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대요. 막 소리가 크게 들리고 막 우당탕 했겠죠. 근데 왜 두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무조건 당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로 타이르기도 했고요. 맞서서 막 싸우기도 했고 막아보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경찰이 신고를 외면하거나 집 앞에까지만 왔다가 돌아가거나 뭐 어떤 날은 오 씨를 연행해 갔다가 10분 만에 풀어주기도 했대요. 그냥 그거죠. 가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라는 그 경찰들의 인식이 그땐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경찰에 연행됐다가 돌아오면 그날은 더 심하게 모녀를 때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맞서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오 씨가 다 죽이겠다면서 심하게 난동을 피우니까 이 보다 못한 이 씨의 이웃이 사건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도 경찰은 이 씨의 집까지 왔다가 집안일이니까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그렇게 난동을 계속 부리던 오 씨는 방 벽에 비스듬히 그러니까 지쳤는지 이렇게 기대 누웠어요. 이때 두 모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완전 무력감에 휩싸였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은 무력감밖에 없다. 옆집 사람? 내 가족? 지나가던 행인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수차례 외면을 했다? 무력감의 분노? 진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거의 제정신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 씨의 마음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냥 오 씨를 죽이는 것만이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어머니 이 씨는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왔고요. 술에 취해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오 씨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오 씨가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그때까지는 막 분노에 차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가 딱 공격을 하고 피가 나니까 갑자기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내가 찔렀으니까 빨리 신고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가족들이 경찰에 전화를 하고 오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이 씨는 넋을 잃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피를 흘리는 오 씨를 안고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해요. 칠순의 늙은 어머니가 이 일로 이제 감옥에 가면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건강도 이미 많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딸이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다 뒤집어 쓰자. 그렇게 정 씨는 자신이 오 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수합니다. 근데 이 씨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죽인 건 난데 딸이 죗값을 치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경찰에 자수를 하고 여성단체와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아서 사건의 진실을 드러낸 겁니다. 정 씨가 구속 수감되어 있을 때 어머니 이 씨가 여러 번 면회를 갔었대요. 그때도 이 씨는 딸에게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 씨는 엄마를 계속 설득하면서 자수를 말렸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엄마의 몸이 좋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면 고생할 거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내가 오 씨를 만났기 때문이고 나 때문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엄마가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만들었다. 결국 원인은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이 다 짊어지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5월 7일 아침 모녀의 면회가 이뤄집니다. 정 씨는 엄마에게 왜 자수했냐.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눈물을 흘렸고요. 어머니 이 씨는 이제 괴롭힐 사람 없으니 마음 편히 먹고 살라며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심에 걸려 잠 한 번 편하게 못 잤는데 여기에 오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 씨는 상당 기간 오 씨의 폭행, 폭언을 견뎌왔었어요. 동거도 강제로 시작이 된 거고 이후에는 말도 못할 수모를 당했었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씨가 빨리 석방돼야 한다는 구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외면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항의하는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간지와 신문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문제죠. 요즘에는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다뤄지면서 막 드러나고 비판도 받고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주 근본적인 생각에는 남의 가정사다.
뭐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면 남의 연애사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곧 열릴 이 씨의 재판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이 씨가 폭력의 피해자이자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됐어요. 1996년 6월 21일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의처증 증세를 보인 오 씨에게 폭행을 당해온 딸의 불행을 보다 못해 살해하게 됐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에 대해서 검사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자를 찔러 숨지게 한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선고 공판에서 이 씨 측은 살인이 폭력행위에 대응하다 생긴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참고인 진술 검토 결과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씨와 가족들이 오 씨로부터 수없이 행패를 당해온 점을 감안한다면서 7월 5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요. 사람들은 이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결정된 건 다행이지만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구속된 지 60일 만에 석방돼요. 60일간의 감옥 생활 동안 건강이 많이 상했는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나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이 어머니에게 뛰어가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마무리됐고요. 이 씨는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90년대 초까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정말 무관심했어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의 어떤 악순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건들도 세상에 하나씩 드러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가정폭력 방지법의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됐고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근데 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그 이후에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가정폭력의 가장 위험한 점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그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 그리고 그 심해진 폭력의 문제를 집안 문제로 치부하면서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인식도 큰 문제죠. 어딘가에서 또 그 문제는 계속 골마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 중간에 오 씨의 친아들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자기가 군대 휴가 나와서 새 외할머니 집에 가 있었는데 비명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할머니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사실 오 씨의 친아들은 사건 초기 때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건의 진실, 그러니까 누가 친아버지를 살해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는 친아버지가 술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거죠. 결국 모든 비극이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밖에 마무리 지을 수 없을 만큼 이 모녀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은 또 부정할 수 없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